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선 보도되지 않는 트럼프 대만 방문, 대만 국가 승인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5일 USA 투데이 논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논설을 쓴 단체는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재단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공산주의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비영리 단체이며 민간이 만든 단체가 아니고 미국 정부가 만든 것도 아닌 미국의 의회가 만든 단체입니다. 미국 의회가 이런 단체를 만들자고 법률을 만들어서 법률을 기초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미국의 의회는 여야를 떠나서 반공산주의에 대해선 단결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설립된 건 1990년대 초반이며 조금 전에 소개한 논설을 이 단체가 작성했습니다. 이 논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대만을 방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은 원래부터 반공산주의 단체로 반중국이며 친대만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세상에 알려진 건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대만 차이잉원 총통과 전화회담을 하게 됩니다. 실제 전화통화는 10분 정도로 짧았지만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원래 미국은 중국은 하나라는 중국의 정책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중국과 큰 사업들을 할 수 있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대만 총통과 통화를 한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된 상황이 아니었지만 대통령이 될 입장에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후 중국 외교부로부터 많은 불만이 있었지만 트럼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하나라는 것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전화 대담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누구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재단이 뒤에서 움직였다고 합니다. 7월 5일 USA 투데이에 쓰여진 내용은 중공의 전례가 없는 탄압 행위에 대해서 전례가 없는 반격을 해야 한다. 그 반격이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방문이다. 1962년 이후 대만을 방문한 미국 대통령은 없습니다. 왜 없었냐 하면 미국의 친중파 고위 관리들이 언젠가는 중국과의 국교를 목표로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에서도 옛날부터 친중파가 있었나 봅니다. 그 후 1972년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논설 내용에는 중국 공산당이 두려워하는 건 홍콩 대만의 자유를 방치하게 되면 중국 본토의 민중까지 자유를 원하게 되는 것이다. 홍콩을 탄압하고 대만을 침략하려는 이유는 이 점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을 방문해 대만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세계에 알려야 한다. 이를 통해 중국 인민들을 움직인다는 전략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 못한다면 펜스 부통령이라도 가야 한다. 펜스 부통령이야말로 반공산주의, 반중국을 주장한 사람이기에 부통령이라도 가야 한다. 미국 의회는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거란 우려에서 작년부터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중요한 법률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TAIPI 악트 2019라고 대만의 수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약자인데 대만방 위추진구상이라는 법률입니다. 작년에 의회가 만들어서 올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습니다. 국교가 없는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자는 내용입니다. 국교가 없는 국가에 무기를 판다는 건 말도 안 되지만 대만이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미국의 무기이기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야 하는 건 국가 승인입니다. 뉴질랜드 의회의 홈페이지에는 온라인에서 서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7일 뉴질랜드 정부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 라는 글 게시되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 의해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강요당해왔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무역 파트너를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대만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 뉴질랜드에 있어서 중국은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며 큰 관광 수입원입니다. 뉴질랜드의 인구는 약 500만 명인데 현재 6만 5천 명 이상이 추천한 상태이며 의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목소리는 여러 나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회의라는 잡지는 미국의 의회를 테마로 다루는 미디어입니다. 저명한 두 명의 인권운동가가 대만을 국가로 승인해야 할 용기를 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실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코로나 사실 은폐, 대만의 WHO 총회 참가 저지, 코로나를 퍼뜨리고 마스크를 팔아 돈을 벌고 백신 개발 정보를 해킹하고 있다.
이런 나라를 정상 국가로 언제까지 인정해야 하는가? 대만을 그냥 이대로 놔두어서는 안 된다. 실제 대만은 이미 미국의 동맹국가 같다. 무역액은 1000억 달러이며 대만 주재 미국 대만협회에는 200명이 근무하고 있다. 대사관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국교가 없기에 미국 대사관이라고 하지 않고 대만협회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이제 미국은 용기를 내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설입니다. 지금 대만을 국가로 승인한 곳은 10여 개 국가입니다. 과테말라, 타히티, 온두라스 등과 같은 작은 나라뿐입니다. 얼마 전까지 대만을 국가로 인정했던 솔로몬 제도라는 태평양 국가가 작년 9월 대만과 국교를 단절하고 중국과 국교를 체결하게 됩니다. 물론 중국이 뒤에서 움직였을 것입니다. 중국은 대만과 국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경제적 지원을 할 테니 대만과 단절하라고 지금도 지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 시기에 솔로몬 제도 대표들이 미국의 화이트하우스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펜스 부통령이 단교 소식을 듣고 격노하며 대표단과의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은 대만 편에 있는데 이제는 용기를 내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논설에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6월 18일 워싱턴 포스트에선 트럼프의 독일 미군 감축을 발표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이라고 논설을 내었습니다. 원래 워싱턴 포스트는 기본적으로는 반트럼프이며 항상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선 반대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국방성에서 미국은 이제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할 수 없다. 동시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거나 러시아가 에스토니아를 공격한다면 미국은 동시에 두 곳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 중에서 실제 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하고 워싱턴 포스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선 나토가 담당하게 하고 미국은 중국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은 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 9월에 있을 유엔에서 코로나 대응에 대한 성과를 강조하며 유엔 가맹을 주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만이 국제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은 어떤 형태로든 방해를 할 것입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을 방문하거나 대만을 국가로서 승인하게 된다면 대만의 국가 미래는 크게 바뀌게 될 것이며 중국의 미래도 크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